5월 8일 월요일, 오늘 10% 이상 급등한 종목과 그 이유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장은 오후 5시 10분 키움증권 기준으로 코스피 지수는 0.49% 상승한 2513.21포인트로 마감했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은 매수로 임한 가운데 개인은 매도로 대응했네요. 한편 코스닥 지수는 0.33% 하락한 842.28포인트로 마감했습니다. 외국인은 매도, 기관은 매수로 임한 가운데 개인은 매수로 대응했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오늘의 급등 종목들을 살펴볼게요. 오늘 10% 이상 급등한 종목은 총 33종목으로 코스피에서는 8종목, 코스닥에서는 25종목이 나왔습니다. 이 중 상한가 종목은 대한제당, 삼양사, BK홀딩스, JI테크 4종목이고요. 오늘 하한가 종목은 삼화전자와 바이오니아 2종목이 있었습니다. 총 33개의 급등 종목들을 한데 모아서 섹터별로 묶어보니 4개 테마로 나눠볼 수 있었어요. 그 외 나머지는 개별 이슈로 오른 종목들인데요. 먼저 1번 곡물, 사료, 식료품 섹터입니다. 외신에 따르면 지난 4일 튀르키예 의회에서 진행된 협상 자리에서 우크라이나 의원이 러시아 관리의 얼굴을 여러 차례 가격했다고 전해졌습니다. 러시아 대표 참석자가 연설을 하는 도중 우크라이나 의원이 자국 국기를 흔들면서 연설을 방해했고, 이를 본 러시아 관리가 우크라이나 국기를 낚아채면서 벌어진 일인데요. 흑해 곡물 협정 종료일을 앞두고 이러한 소식까지 전해지면서 곡물 수출 협상 중단 우려와 함께 곡물 관련주들이 시장에서 재차 부각되었습니다. 한편 글로벌 폭염과 가뭄에 따른 여러 이슈들이 겹치면서 특히 설탕값이 11년 만에 최고 수준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소식에 설탕과 식료품 기업들이 함께 주목받은 모습이었네요. 다음은 이번 전기차 섹터입니다. 지난주 금요일 장마감 후 나온 단독 기사에 따르면 테슬라가 최신형 4680 원통형 배터리에 실리콘 음극재 적용을 추진한다고 전해졌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배터리 기업 2곳은 대주전자 재료의 샘플 및 생산 라인 실사를 요청했다고 하는데요. 이 같은 소식에 배터리 음극재를 감싸는 구리 집전체인 동박 검사장비 제조업체 윈텍이 시장에서 부각된 모습이었습니다. 한편 골드만삭스는 최근 한국 전기차 공급망에 대해 분석한 보고서에서 한국의 배터리 제품 수출은 연평균 33% 증가할 수 있을 것으로 추정했다고 하는데요. 이러한 소식도 호재로 작용된 모습이었네요. 다음은 3번 OLED 섹터입니다. 업계에 따르면 벤츠가 한국 디스플레이 업체와 손잡고 운전석부터 보조석까지 대시보드 전체를 화면으로 채우는 필러-투-필러 디스플레이 탑재를 추진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러한 디스플레이를 구현하기 위해 LG 디스플레이, 삼성 디스플레이와 협력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벤츠뿐 아니라 여러 완성차 업체들이 차량용 디스플레이의 OLED 사용을 추진하면서 OLED 산업이 성장 기대감을 입으며 관련 기업들이 강세로 마감했습니다. 다음은 4번 바이오 헬스케어 섹터입니다. 저번 주 목요일 1조 원 규모의 미국 헬스케어 사업 수주 소식에 상한가로 마감했던 인상정보가 오늘도 강세였습니다. 한편 셀바스는 언론을 통해 셀바스 헬스케어와 함께 글로벌 AI 심장 초음파 솔루션 기업인 울트라사이트와 파트너십을 체결했다고 밝히며 시장에서 부각받았는데요. 이러한 소식 속 바이오와 헬스케어 관련주 일부가 반등하며 마감했습니다. 그 외 나머지는 개별 이슈로 오른 종목들인데요. 먼저 BK홀딩스는 지난 4월 10일 재무구조 개선 목적으로 75% 비율의 감자를 진행했었는데요. 오늘 거래가 재개되면서 상한가로 마감했습니다. 다음으로 JI테크는 1대3 비율의 무상증자를 발표하며 상한가로 마감했는데요. 전일 애플의 실적 발표로 미국의 주요 기술주들이 상승 마감하면서 국내 기업들 일부에도 영향을 끼친 모습이었네요. 반도체 관련주인 FST가 함께 상승하며 마감했습니다. 다음으로 핀텔은 언론을 통해 국토교통부의 스마트시티 조성 사업의 참여기관으로 선정됐다고 밝혔는데요. 이번 사업에서 현대건설과 현대차, 현대도시개발 등과 함께 충남 태안권의 도시 문제를 혁신적인 서비스로 해결할 것이라 전하며 강세로 마감했네요. 한편 한컴라이프케어는 저번 주 화요일 장마감 후 국가와 지자체 및 공공기관을 상대로 한 입찰 참가 자격을 6개월간 제한하는 방침에 의해 거래처와의 거래가 중단되었다고 공시한 바 있습니다. 당시 한컴라이프케어 측은 이러한 행정처분에 대해 법적 대응을 할 예정이라고 밝혔는데요. 오늘 임시로 집행정지가 결정되었다는 공시를 띄우며 최근 하락분을 회복해주는 모습이었네요. 다음으로 스튜디오 산타클로스는 저번 주 금요일 장마감 후 유상증자로 인한 권리락 효과가 오늘 발생할 것이라고 공시한 바 있고요. 한편 네오팜은 저번 주 목요일 장마감 후 1분기 잠정 실적을 발표하면서 오늘 강세로 마감했습니다. 이 같은 소식에 같은 화장품주인 협진도 강세를 보여주었네요. 다음으로 SG가 강세로 마감했는데요. 오늘 급등한 이유는 파악되지 않았으며 키움 ATS 상에서는 최근 무더기 하한가 사태가 일어났던 SG증권 관련 기사가 붙었습니다. 하지만 해당 사태와는 전혀 무관한 기업으로 알고 있으니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다음으로 성강밴드는 오늘 오전 1분기 잠정 실적을 발표하면서 강세로 마감했습니다. 한편 전자상거래 사이트 위즈이드 사업을 영위하는 ISE-커머스의 오늘 급등 이유는 파악되지 않았고요. 다음으로 퓨런티어는 오늘 1분기 어닝 서프라이즈 실적을 발표하면서 급등했습니다. 퓨런티어는 자율주행차 및 전장용 센싱 카메라 시장의 동반 성장으로
고객사의 주문이 크게 증가한 것이 매출액 상승의 주요 원인이라고 전했는데요. 한편 최근 일론 머스크가 완전 자율주행 기술이 연내에 출시될 수도 있다고 언급한 가운데 FS 리서치에서는 프론티어가 관련주로 수혜를 볼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다음으로 나노브릭은 SK증권에서 나노브릭의 신소재 필름 활용차가 다각화될 것이라는 전망을 하며 매수세가 몰린 모습이었네요. 끝으로 오늘은 하한가를 간 종목도 두 종목이 있었는데요. 먼저 삼화전자는 최근 히토류와 페라이트 테마에서 대장 역할을 하던 종목입니다. 특별히 악재는 없었으나 최근 일주일간 300% 이상의 급등세를 보여주었던 만큼 투자 경고 종목으로 지정된 후 상승분 일부를 반납하는 모습이었습니다. 한편 바이오니아도 최근 일주일간 50% 이상 상승했던 종목인데요. 마찬가지로 종목에 악재는 없었으며 저번 주 금요일 투자주의 종목으로 지정된 후 오늘 해제된 바 있습니다. 여기까지 오늘 10% 이상 급등한 종목들을 알아보았습니다. 내일도 성투하세요.